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자, 인텔 12세대 출시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다양한 12세대 라인업의 벤치 결과가 사전 유출되고 있는데요. 12900K 그리고 12700K의 벤치 결과가 유출되었었고, 이제는 12400의 벤치 테스트 결과가 유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 스샷이 버젓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만 트위터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믿음이 가긴 합니다. 그래도 ES 버전의 테스트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출시 버전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100% 신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빌리빌리를 통해서 유출되었는데요. 이번 유출 내용은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12400, 그러니까 미드레인지급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진입성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PC에 관심 좀 있는 사용자들이 보통 600번대 혹은 700번대를 주력으로 내세웠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녀석이 어쩌면 이번 12세대 주역으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CPU G 벤치 성능은 싱글스레드 681.7, 멀티스레드 4983.8로 6코어 12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 2700X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어와 스레드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젠 2700X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12400은 78.5W의 전력 소모, 그리고 온도는 60도까지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온도가 낮다라는 건 쿨링에 그만큼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죠. 자, 그런데 시네벤치 R20 테스트를 해보니까 싱글 659점, 멀티 4784점이 나왔는데 이걸 그동안 유출된 내용과 기존 평균 점수로 정리를 해보니까 오히려 5600X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텔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잡을지는 몰라도 기존의 11400의 가격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라이젠 5600X보다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CPU가 1240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DDR5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PCI Express Gen5를 지원하는 부분 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400이 꽤나 괜찮은 녀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튼 AMD가 최근 라이젠 후속에 있어서 뭔가 좀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얼마 전 엔비디아 RTX 3090 Ti 출시 관련한 카더라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그래픽카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격의 커넥터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르랩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도입했던 12핀 마이크로핏 커넥터와는 다르게 3090 Ti에는 16핀 마이크로핏 커넥터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PCI Express Gen5 전원 커넥터는 다음과 같은 커넥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12VHPWR이라고 하는 12V H 파워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커넥터의 기능적인 내용은 이고르랩에서 굉장히 긴 설명들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추려보면 상단에 12개의 접점은 전원을 전달하는 기능을, 그리고 아래 4개의 작은 접점은 신호 전달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커넥터가 사용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커넥터 하나로 최대 600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발열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케이블에 가해지는 부하도, 따라서 만약 이 커넥터가 실제로 사용된다면 파워 케이블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갑자기 RTX 3090 Ti가 나온다는 카더라가 나오고 그와 더불어서 3090 Ti가 최대 450W 이상의 전력을 소모할 수도 있다는 썰에서 시작된 새로운 전원 커넥터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고르랩에서 전한 이 커넥터는 아직 정확히 채택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나의 가능성 중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커넥터가 단일로 600W까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전처럼 8핀 싱글, 8핀 듀얼, 8핀 트리플식의 전원 포트가 아닌 하나의 포트, 하나의 케이블로 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만약 파워에서 이 케이블 하나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600W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를 채택할 수 있는 파워가 몇 와트 제품부터 시작될지, 그리고 600W 최대인가 여부와 관련 없이 단지 커넥터 자체가 표준화가 될지 등등
뭐 변수도 많고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수준 정도로만 이 소식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단일 케이블과 포트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자, 대만의 TSMC와 소니가 일본 서부 지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8천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은 7월에도 이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결국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4천억 엔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 때문입니다. 일본도 자동차 및 전자에서 반도체 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국 내 TSMC 생산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반도체 칩 공급에 활로를 뚫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에 일본 시장에 대한 칩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건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혈안이 되는 모양입니다. 유럽도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은 520억 달러의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 지원금을 얼마 전 통과시켰습니다. 자,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려면 빨라도 2022년 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2023년 후반부에나 혹은 2024년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픽카드는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죠.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요. 게다가 풀옵션 넣고 게임하는 건 금수저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했던 이 말 장난으로 들리시나요? 장난 같지만 현실은 장난이 아닌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난, 부품난, 원자재난, 운송난 이 정도면 지구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채굴충과 손에 손잡고 날뛰고 있는 용팔이들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닌 이유를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용팔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난질 치는 건 대충 둘러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닌 이유 찾는 건 차라리 로또 맞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자, 여튼 해외는 상황이 어떨까요? 3D 센터에서 10월 그래픽카드 가격 추이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게 유럽 시장 쪽 데이터를 기반한 자료인데요. 자, 5월 16일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한 날이 있었죠. 이날부터 쭉 빠졌습니다. 최저 시점이 150%. 그러니까 유럽 시장 기준 평균으로 가장 최근에 많이 빠진 시점에도 MSRP 대비 50%가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상승해서 최근은 MSRP 대비 72%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외인 거는요, 라데온이에요. 라데온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덩달아서 오르더니 상승세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높습니다.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겁니다. 대체 언제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비싸도 어쩔 수 없다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못 견디고 다들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게 그래픽카드 가격이지, 지금 요게 그래픽카드 가격이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옛날 가격 생각하지 마. 앞으로 이 정도의 가격은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이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지쳐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 절대 이 가격이 정상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의식을 믿습니다. 자, 저는 다룰 줄 아는 악기라고 한다면 기타와 드럼이 있는데 모두 20대 초반 이후로는 손을 놓아서 이제는 어떻게 썼는지도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은 튜닝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깁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건 광고도 나오지 않고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구글 튜너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튜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마다 반응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 이런 기능이 필요했다면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러브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